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영화 산업에서 컴퓨터 그래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몇몇 영화는 컴퓨터라는 기술적인 도구를 예술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창의적인 그래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마블 영화들에 비해 상당히 혹평을 받은, 제작하는 데만 2천억 원 이상이 든 영화 블랙팬서의 놀랍고도 아쉬운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독 마블 영화들 중에서 블랙팬서가 배우의 모션 캡처가 아닌 전체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풀 애니메이션이어서 놀라웠던 장면, 와칸다 옆 동네 자바리 랜드가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갖고 있는 와칸다와는 정반대로 도시 전체가 설산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배우들을 이끌고 설산에서 직접 촬영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삽입됩니다. 우선 자바리 부족의 대장인 은바쿠가 위치해 있는 왕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잇는 다리, 실제 자바리 부족이 거주하는 집, 그리고 배경의 설산까지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창조된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이루는 모든 건축물들은 제작을 한 후에 컴퓨터 내부의 카메라를 다른 앵글에서 이동시키거나 밤낮을 바꾸고 안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깨알 같으면서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장면은 자바리 부족의 어부에 의해 기적적으로 생존한 티찰라를 보러 가는 길인데요. 이 장면은 심지어 걸어가는 인물들까지 죄다 컴퓨터 그래픽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와칸다의 도시 내부, 티찰라의 비행선, 폭포, 비브라늄 광산, 최종 전투, 킬몬거와 티찰라와 함께 보는 와칸다의 노을까지 과연 이 영화에서 CG가 아닌 부분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그래픽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블랙팬서 CG를 총괄했던 회사 메소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실존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존하는 것을 영화화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최종 전투 때 큰 이목을 이끌었던 코뿔소들인데요. 애초에 코뿔소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션 캡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에 따라 뛰어다니는 모습을 촬영해서 그 특징만을 최대한 참고하는 방식으로 그래픽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뿔소가 사용된 장면들은 카메라가 바쁘게 이동하는 전투 장면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블랙팬서에서 유독 문제로 지적되었던 풍경 그래픽은 눈에 띌 정도로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우선 폭포에서 있었던 티찰라의 첫 왕위 계승식이 있는데요. 이 화면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티찰라와 주리가 서 있는 얕은 물과 그 옆에 있는 낮은 폭포, 두 번째는 와칸다의 시민들이 구경을 하는 높은 절벽, 그리고 세 번째는 티찰라의 등 위에 있는 폭포 너머의 풍경인데요. 이 풍경은 때때로 어디까지가 실제 촬영장 세트이고 어디까지가 그래픽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티찰라가 와칸다의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에서는 이 이질감이 고조되었는데요. 풍경 속의 반대쪽 폭포가 티찰라와 거리감을 주는 느낌이어야 하는데 거리감보다는 억지로 흐림 처리를 한 인상이 더 강했습니다. 다행히 중반부에 킬몬거와 왕자를 놓고 싸울 때는 시간대가 저녁이었기 때문에 어둡게 처리가 되어서 어색한 느낌이 훨씬 덜 했고, 무엇보다 빠른 장면 전환과 두 배우의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배경에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칸다의 초원에서 벌어진 병사들 간의 전투,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티찰라의 싸움은 실제로 모션 그래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장면들이 많았고, 컴퓨터 그래픽과 실제 촬영 장면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이었는데요. 문제는 가장 후반부의 비브라늄 광산 내부에서의 전투는 컴퓨터 그래픽 과다 사용으로 인해 영화보다는 훌륭한 그래픽 효과를 갖고 있는 게임 같다는 인상을 주고 맙니다. 물론 이 컴퓨터 그래픽도 나름 메소드사에서 배우들의 액션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놓고 참고해서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모션 캡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현실적인 움직임이나 타격감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가장 긴장감을 줘야 하는 마지막 전투가 가장 관객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많은 처절한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하고도 큰 호평을 받은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샌드아트, 즉 모래로 하는 예술을 모티브로 사용한 영화의 인트로와 엔딩 부분이었습니다. 제작자들의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인트로 부분에서 와칸다의 비브라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장면은 영화가 완성된 다음에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1분 45초가량의 역사 설명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무려 4개월간의 그래픽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래픽팀의 4개월간의 노고는 직관적이면서도 비브라늄의 특징을 살린 창의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졌고, 영화 내에서 몇 안 되는 호평을 받은 그래픽 장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블랙팬서의 엔딩 크레딧은 팝 가수 켄드릭 라마의 올더 스타즈라는 노래와 함께 어울리며 단순히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 앉아있던 관객들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제 배우들의 모션 위에 디지털화된 영상 이미지를 씌우는 방식인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티찰라에게 심장 모양의 허브를 먹이고 눈을 덮어주는 장면입니다. 와칸다에서 모래로 티찰라나 킬문거를 덮을 때는 실제 모래가 사용되었던 데 반해 이 장면에서 배우가 누워있었던 곳은 소금으로 채우고 나서 눈의 양을 늘리기 위해 그래픽을 더 씌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눈을 덮는 장면에서 새 배우들의 손도 실제 움직임 위에 그래픽을 씌운 것인데요. 눈이 손에 묻었을 때 생겨나는 노가듬까지도 세부적으로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비브라늄 수트를 장착하고 있는 티찰라와 킬몬거의 모습인데요. 실제 배우들이 촬영 시에 착용했던 헬멧은 영화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얼굴의 크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게다가 수트를 날렵하게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배우들의 몸이 움직이는 테두리를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그 위에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수트를 씌우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킬몬거의 수트 형성 장면이 완성될 수 있었고, 일부 장면에서는 배우가 실제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없이 그래픽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디지털화된 수트가 있었기 때문에 블랙팬서의 초인적인 힘이나 무술 액션을 더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라면 대부분의 경우 배우도 스턴트맨도 직접 할 수가 없는 액션이어서 아예 배우 없이 통째로 그래픽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멋지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블랙팬서의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닥터 스트레인지 컴퓨터 그래픽 분석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오른쪽 위를 터치하시고 예전 영상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